어떤 이는 말합니다. 물처럼 사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이죠. 물처럼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나가는 것을 잡으려 하지 말고 흐르는 물처럼 그저 유유히 흐르는 시간에 몸을 맡깁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 자랑도 하지 말고 후회도 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물결 위에 내 마음 결을 얹어 역행 없이 사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찾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지기 조원경입니다. 오늘은 10월 5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10월로 접어들었네요. 먼저 오늘의 동시 낭송해 드리면서 동요로 만나는 세상 출발하겠습니다. 아기 물방울들의 세상 여행. 허정심. 아기 물방울들이 모여서 졸졸 시냇물, 강물 따라가다가 먼 바다까지. 따뜻한 해님 눈 인사하면 푹신푹신한 구름 침대로 한 방울 두 방울 옹기종기 모여서 재미난 세상 구경, 신나는 여행. 허정심 시인의 아기 물방울의 세상 여행이었습니다. 이 아기 물방울들이 모여서 먼 바다까지 신나는 여행을 갔네요. 동시의 세계는 꿈과 희망이 듬뿍 들어있어서 동시를 읽고 나면 마음에 행복한 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덧 10월이 시작되었어요. 본격적인 가을, 또 알록달록한 가을을 기대하면서 오늘 즐거운 동요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만세의 주제는 어떤 것으로 정할까 하다가 여행도 많이 가고 가을 단풍놀이도 가고 할 거라서 무엇을 타고 갈까 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요. 여행객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알록달록 점점 더 알록달록해질 텐데 이 가을날 단풍놀이라도 가려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은 이 동네 한 바퀴 또 마을 어귀 정도지만 국내 여행이던 해외 여행이던 여행을 가려면 무언가를 타고 가야겠지요. 요즘에는 비행기 값도 예전보다 많이 비싼가? 어쨌든 비싼 곳도 있고 이 저렴하게 나온 곳도 있고 그래서 여행 계획이 많으실 텐데 오늘 동요로 만나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탈 것을 타고 동요 여행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곡은요. 송명숙 작사, 이소정 작곡, 버스 탄 꽃게, 류현지 노래로 듣겠습니다. 엄마가 들고 있는 검정 비닐봉투 속에서 부글부글 거품 흘리는 꽃게 한 마리. 버스처럼 따서 멀미하는
송명숙 작사, 이소정 작곡, 버스 탄 꽃게, 류현지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희망 더하기 10번째 음반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10번째 음반은 2017년도에 냈는데요. 사단법인 한국동요문화협회에서는 해마다 희망 프로젝트 음원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번째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버스 탄 꽃게였습니다. 이 노랫말을 보니까요, 꽃게가 그 내뿜는 거품을 마치 버스를 타서 멀미 나는 것처럼 비유를 한 노래였네요. 저도 버스 멀미가 있습니다.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어릴 때는 버스를 타면 속이 좀 미식거리고 좀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버스를 타면 잠을 자야 했어요. 버스에서 잠을 자게 되면 멀미를 좀 덜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저보다 또 제 동생이 멀미가 좀 심해서 버스 멀미에 대한 추억이 좀 많았습니다. 제 동생은 막 의액하기도 했거든요. 저는 어른이 되어서도 고속버스를 탄다든지 또 승용차를 타도 뒷좌석에 타면 멀미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의 90%는 멀미를 한다고 해요. 저는 저만 하는 줄 알았는데 멀미는 모션 시크니스라고 해서 그 동요병이라고 부르는데요. 몸에서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그 귀 안의 전정기관이 자극을 받아서 멀미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땅에서 일상적인 움직임을 기억하는 그 뇌와 실제 움직임을 느끼는 감각기관과의 불일치에 의해서 멀미 증상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멀미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참지 마시고 정말 미리미리 멀미약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멀미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참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멀미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 힘들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그 동요 캠프로 울릉도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울릉도에 가면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처음에는 뭐 금방 가는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 울릉배 통통배인데 그걸 그냥 탔습니다. 배멀미가 있을 줄 알면서도 무리하게 탔습니다. 멀미약을 안 먹고 탄 것을 엄청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도착할 때까지 엄청 힘들었어요. 아, 나 이렇게 죽는구나, 이 배에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엄청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멀미 참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미리미리 한 30분 전에 멀미약 드시고 이렇게 버스나 뭐 배나 이렇게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버스 타는 것도 있지만 완행버스라는 거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완행버스. 네, 완행버스라는 건 어떤 버스일까요? 일단 노래 듣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임길택 작사, 류지원 작곡, 완행버스, 서예정 노래로 듣겠습니다. 아버지가 손질어도 가던 길 슬슬을 멈추고 내가 손을 들어도 슬슬을 멈춰선다. 언덕길 힘들게 오르다가도 우리 보고는 지나치지 않는 나도 이 삶엔 완행버스 같은 사람들 테야. 아버지가 손들어도 가던 길 슬슬을 멈추고 내가 손을 들어도
임길택 작사, 류지원 작곡, 완행버스, 서예정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2013년도 파랑새 창작동요 음반에 실린 음원으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완행버스를 아세요? 저도 완행버스를 잘 모르겠는데 이 완행버스는 일정한 구간을 빠르지 않은 속도로 운행하면서 승객이 원하는 곳마다 서는 버스를 말한대요. 이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달려서 여기저기 동네마다 다 들르는 버스인가 봅니다. 노랫말에도 보면 아버지가 손 들어도 가던 길 스스로 멈추고 내가 손을 들어도 스르르 멈춰 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지붕처럼 흙먼지를 뒤집어 쓰지만 길 가기 힘든 이 모두를 태워가는 완행버스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는 곡이었습니다. 언덕길을 힘들게 오르다가도 우리를 보고는 지나치지 않는 완행버스. 정말 참 좋은 버스네요. 요즘에 동네 마을버스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예전엔 완행버스가 있다면 현재는 마을버스가 있죠. 네, 완행버스 같은 사람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태워가는 그런 완행버스 같이 마음 넓은 그런 사람이요. 네. 오늘도 동만세 재미있는 동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혼자 또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재미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솥 안에 든 거인. 어느 산골 마을에 지혜로운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집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얘야,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마. 그러니 집을 잘 지키고 있거라. 그래서 소년은 열심히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도록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 날 아침까지 아버지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해. 아버지를 찾으러 가야겠어. 소년은 아버지가 몹시 걱정이 되어 용감하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소년은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지만 소년의 목소리만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소년은 산속을 오랫동안 헤매어 배가 고프고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기대어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잠을 잤을까요? 갑자기 소년의 앞에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얘야, 어서 일어나거라. 네 아버지가 못된 거인에게 잡혀갔단다. 소년은 깜짝 놀라 산신령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구해올 수 있을까요? 산신령이 대답했습니다. 벼룩 한 말, 빈대 한 말, 바늘 한 말을 준비하여 거인의 집을 찾아가거라. 그리고는 산신령은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깬 소년은 구르듯 급하게 산을 내려와 마을 사람들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벼룩 한 말, 빈대 한 말, 바늘 한 말을 각각 자루에 담아 소년에게 주었고 소년은 3개의 자루를 메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날이 저물자 소년은 머물 곳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깊은 산속에 외딴 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휴, 오늘은 저 집에서 쉬고 내일 아버지를 찾아가야겠다.
집안에는 큰 방과 작은 방이 한 개씩 있었고 소녀는 작은 방에 짐을 풀고 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쿵쿵쿵쿵.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년이 문틈으로 내다보니 험상궂은 거인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름을 부르면 큰 소리로 대답해. 대답하지 않는 사람은 크게 혼날 줄 알아. 네네네, 예예예. 광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 중에 소년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거인은 이름을 다 부르자 크게 하품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았군. 그럼 이제 한숨 자볼까? 거인은 큰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하고 소녀는 거인의 방에 벼룩 한 마를 풀었습니다. 얼마 뒤 거인은 온 몸을 벅벅 긁으며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어이쿠, 웬 방에 이렇게 벼룩이 가득이람? 거인은 온몸을 털어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마루에 벌러덩 누워 또 잠이 들었습니다. 소년이 다시 마루에 빈대 한 마를 풀었고 빈대는 꼬물꼬물 거인의 몸 위로 올라가 마구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간지러워. 이 빈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구나. 거인은 글쩍글쩍 몸을 긁으며 집을 뛰쳐나가 커다란 소나무 그늘 아래서 다시 잠을 잤습니다. 소녀는 바늘이 든 자루를 메고 살그머니 나무 위로 올라가 이 나쁜 거인아, 이번에는 따끔한 바늘 맛 좀 봐. 소년이 바늘 자루를 거꾸로 들자 바늘이 우르르르 쏟아져 거인의 몸에 박혔습니다. 아이고 따가워. 아 따가워. 소나무에서 웬 바늘이 이렇게 떨어진다? 거인은 몸에 박힌 바늘을 뽑아내며 투덜거렸습니다. 안 되겠군. 이 대체 어디서 잠을 자야 하지? 거인은 집으로 돌아가 부엌으로 가서 커다란 솥 안으로 들어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작아져라 작아져라 작아져라. 그러자 거인의 몸이 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아졌고 거인은 그 속에서 다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잘됐다. 바로 이때야. 소녀는 솥뚜껑 위에 얼른 커다란 돌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궁 위에 불을 떼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거인은 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광 안에 갇혀있던 많은 사람들과 아버지까지 구할 수가 있었답니다. 네, 소년의 지혜로 거인이 잡아간 모든 사람들을 구출해냈네요. 와, 소년이 굉장한 꾀를 냈어요. 산신령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꿈에 나타난 산신령님이. 네, 이 벼룩과 빈대와 또 바늘 이 세 자루를 메고 모든 사람들, 거인이 잡아간 모든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자, 오늘 동반세에서는 무엇을 타고 갈까 하는 주제로 이 동요들 듣고 있는데요. 교통수단, 뭐든 탈 것을 동요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타고 어디로 가볼까요? 진혜원 작사, 김들희 작곡, 노래는 마법 버스, 꿈을 그리는 소리여정 노래입니다. 신비한 힘이 있어요. 노래를 부르면 마법 버스가 나타나. 우리들은 행복의 정류장으로
진혜원 작사, 김들이 작곡. 노래는 마법 버스. 꿈을 그리는 소리요정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2017년도 KBS 창작동요대회에서 발표된 노래입니다. 노래는요, 정말 신비한 힘이 있어요. 노래를 부르면 즐거워지고 노래를 부르면 행복해집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매주 동요를 듣지만 평상시에도 저는 동요를 또 많이 듣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동요가 정말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신비한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옛날 우리나라 일제시대 그 강점기 때도 우리의 동요가 민족의 애환과 시름을 달래주고 또 위로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민족에게나 노래가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을 할 때도 우리에게 노동요가 있었고요. 놀이를 할 때도 놀이동요가 있었습니다. 노래는 정말 마법 버스와 같습니다. 이 버스라는 그 교통수단,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버스의 역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대 대중교통의 개념을 처음으로 확립한 그 교통수단이 버스인데요. 근대 대중교통으로서의 의미로는 철도보다도 이 버스가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5세기, 16세기에는 교통수단이 마차였는데요. 그 당시엔 마차를 대여해 주는 그 형태의 사업과 승객이 이렇게 호출해가지고 목적지까지 즉흥적으로 이렇게 운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리에 알맞는 운임을 받는 그런 마차 사업이 성행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송역에는 한계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불러서 가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콜택시 같은 개념이겠죠. 그렇게 마차를 불러서 가면은 요금이 좀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세기, 16세기 이때는 당시엔 부자가 아니고서야 아무나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 개인 마차가 아니라 다인승 마차라고 합니다. 최초로 노선버스가 운행된 곳은 프랑스 파리라고 합니다. 여기 프랑스 파리에서 다인승 마차가 생긴 거죠. 그러다가 과학이 발달해서 1800년대에 버스라는 이름을 붙인 교통수단이 비로소 만들어지게 됩니다. 1895년에는 독일 지거란트에서 최초로 내연기관을 탑재한 버스가 운행되어서 현대적인 버스의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11년 마산에서 삼천포간을 자동차로 운행한 것이 최초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버스 멀미가 심해서 버스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는데요. 요즘 제가 대중교통을 가끔씩 이용하고 있거든요. 늘 뭐 자동차로 다녔긴 했지만 운동 삼아서 이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지하철보다 저는 버스가 더 마음에 들더군요. 네. 왜냐하면 바깥 구경도 좀 할 수 있고 창문을 열고 닫을 수도 있어서 또 환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버스가 오는 시간에만 잘 맞춰 간다면 뭐 버스를 금방 탈 수도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는 왠지 사람들이 조금 많고 한 곳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버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 있잖아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때 잘못 걸려들면 러시아워 시간에 잘못 타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지하철이. 그래서 요즘은 버스를 가끔씩 잘 탑니다. 최근에는 왜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도 미리미리 앱을 통해서 알려주어서 정말 참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딱 버스를 타러 나가면 버스가 잠시 후에 도착합니다. 요즘에 버스 정류장에도 보면은 정거장에 보면 이렇게 몇 분 후 도착, 몇 번의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 뭐 이렇게 쫙쫙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편리하게 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동요로 만나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탈 것, 교통수단이 되는 동요들을 듣고 있습니다. 자, 교통수단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김형주 작사, 오희섭 작곡, 자전거를 타고, 예시은의 7명 어린이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김형주 작사, 오희섭 작곡, 자전거를 타고, 예시은 외 7명 어린이들의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2005년도 제23회 MBC 창작동요제에서 발표된 곡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전거를 잘 타시나요? 저는 자전거 타본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자전거를 처음 타보았는데요. 어릴 때도 물론 자전거를 탄 기억은 있습니다. 근데 두발 자전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한 친구들과 서울 여의도에 갔었습니다.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여의도에서 자전거를 빌려주었거든요. 친구가 자전거를 이렇게 두발 자전거를 가르쳐 주었는데 자전거를 처음 배우거나 가르쳐 줄 때 모두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은 비슷한 것 같아요. 자전거로 이제 중심을 잡는 법, 또 핸들 조정법, 또 브레이크 잡는 법, 뭐 몇 가지를 등등 배우고 자전거를 빌어서 탑니다. 자전거를 타게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뒤에서 잡아주죠. 중심을 잘 못 잡으니까. 그래서 나 간다. 그래. 가라. 그리고서 쫙 뒤에서 잡아주면 바퀴를 몇 바퀴 굴리다 보면 뒤에서 잡고 있으리라는 믿음을 저버리고 어느새 뒤에서 잡아주던 사람은 스르르 놓고 혼자 가게 만듭니다. 어느새 혼자 중심을 잡고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네, 뒤에서 친구가 잘 잡아주고 있겠지라는 믿음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는데 친구가 농고를 안 순간부터 막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중심을 잡고 해냈어. 이런 것 때문에 좀 쾌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릴 때에는 세발 자전거를 먼저 타게 되잖아요. 세발 자전거의 기억은 저에 대한 기억보다 저의 남동생에 대한 기억이 더 남아 있습니다. 제 남동생은 정말 세발 자전거 타는 걸 좋아했는데요. 이 마당에서 원을 그리면서 신나게 타고 놀던 그 남동생의 얼굴, 자전거 그런 기억들이 제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세발 자전거를 탄 기억보다는 네발 자전거를 탄 기억이 좀 남아 있어요. 이 네발 자전거는 이 두발 자전거를 타기 전에 거치는 과정의 자전거입니다. 큰 바퀴 옆에 작은 바퀴가 달려 있어서 중심을 대충 잡아도 넘어지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조그만 바퀴가 중심을 잡아주니까요. 두발 자전거는 중학교 때 이후로 탄 적이 없었다가 어른이 되어서 제가 예술단 어린이들 예술 감독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어느 날 남이섬에 공연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 기억에 그때 남이섬에 노래박물관이 생겨서 개관식을 할 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남이섬에서 자전거를 빌려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빌려서 잠깐 타게 되었는데요. 아니 거기 길이 울퉁불퉁하고 고르지 않아서 좀 또 비탈길이 좀 있어서 약간 겁이 나더라고요. 자전거를 탈 줄 알았지만 너무 오랜만에 타는 자전거라서 조금 겁이 났었는데 제가 웬만한 것에는 겁이 좀 없거든요. 아무리 무서운 것이라도 겁이 별로 없는데 그때 오랜만에 타는 자전거라서 조금 겁이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양재천이라고 있거든요. 그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예쁘게 천이 산책길이 있는 길인데 거기에서 약 1시간에 한 1,000원인가 내고 타는 그 따릉이를 탄 적이 있어요. 서울 시내에서 빌려주는 그 따릉이 기어가 한 3단인가 밖에 없는데 속도는 정말 나지 않는 그런 자전거인데 속도가 나지 않아서 좀 답답은 했지만 안정적이고 정말 탈만 하더라고요. 가격도 싸고요. 그래서 두발 자전거, 이 자전거 노래를 들으니까 자전거 탔던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발 자전거 다음에 타는 두발 자전거, 이 두발 자전거에 대한 노래도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김재한 작사, 최창엽 작곡, 두발 자전거, 이정민 노래입니다. 구름을 타듯 흘러 산고개 넘어
김재한 작사, 최창엽 작곡, 두발 자전거, 이정민 노래였습니다. 오늘 동만세에서는 알록달록한 가을 여행에 필요한 교통수단으로 무엇을 타고 갈까라는 주제로 동요 듣고 있습니다. 이 곡을 작곡한 이 최창엽 선생님도 자전거를 되게 잘 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전거 매니아세요. 이 자전거 원래 이렇게 복 쫙 입고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 보면은 네,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네, 자전거를 타는 그 사람들이 예전보단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도 물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자전거 동호회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호회에서는 또 자전거 장비도 꽤 비싸게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타려면 이 장비를 두루두루 갖추어야겠지요. 왜냐하면 이 자전거도 이렇게 기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높은 산악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퀄리티의 자전거를 타야 된다고 합니다. 요즘엔 자전거만 갈 수 있는 또 자전거 길도 도로에 잘 되어 있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자전거로 멀리 나가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 정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 운행. 네. 왜냐하면 자전거가 사고 날 위험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이렇게 탈 것의 위험도는 좀 높은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하지 않은 것은 없네요. 그렇죠? 비행기도 사고가 있고 버스도 사고가 있고 승용차 사고도 있고 사고라는 것은 곳곳에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사고니까요. 정말 모두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가을에 여기저기 단풍 구경도 하시고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화려한 금수강산 여행을 하시면서 올가을에 좋은 추억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해 쪽으로 내려가면 남해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섬나라잖아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섬이 좀 많은 나라인데 바다 쪽으로 내려가면 아무래도 배를 타고 여행하시는 경우가 많죠. 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배에 관한 노래입니다. 박인혜 작사, 정윤환 작곡, 작은 배 노저 이윤서 노래로 듣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끝은 하늘 작은 배 노저 하늘
박인혜 작사, 정윤환 작곡, 작은 배 노저, 이윤서 노래였습니다. 파랑새 창작동요 제20집에 수록되어 있는 음원이었어요. 이 노래도 한 2010년도에 발표된 노래네요. 작은 배를 노저 하늘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동요 세상에서나 가능한 일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섬의 날이라고 알고 계셨나요? 8월 8일이 섬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섬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무한대를 상징하는 그 표시로 팔자 이렇게 옆으로 누운 거면 무한대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한대를 상징하는 표시로 8월 8일로 섬의 날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섬이 무척 많은 나라잖아요. 무려 세계 10대 섬 보유국이라고 우리나라가 그러네요. 세계 10위 정도 되나 봐요.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가 464개, 우리나라에. 무인도는 2,918개. 전체 3,382개의 섬을 가지고 있는 나라래요. 와, 대단한 섬의 숫자죠. 아니,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유인도, 사람을 살고 있는 이 464개의 섬에는 사람들이 한 82만 정도가 살고 있다 그래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죠.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배로 뭐 먹을 것도 막 수송하고 운반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뭐 거제도도 길도 좋은 길도 생기고 이 자동차도 배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큰 배가 이제 교통수단으로 되어 있어서 본인의 자동차를 가지고도 이렇게 섬나라에 가서 운전도 할 수 있고 참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올 가을엔 정말 배를 타고 남해의 섬들을 한번 쫙 돌아보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또 언젠가가 될까요? 시간 내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노래 들을게요. 박은경 작사 작곡 뿌뿌띠띠빵 문희상 노래로 듣겠습니다. 뿌뿌뿌뿌빵 무슨 소리지 띠띠띠띠뽕 자동차 소리 뿌뿌띠띠빵 커다란 차 뿌뿌뿌뿌빵 조그만 차 띠띠띠띠뽕 조심해요 비키세요 알리는 소리 뿌뿌띠띠빵 뿌뿌뿌뿌빵 무슨 소리지 띠띠띠띠뽕 자동차 소리 뿌뿌띠띠빵 커다란 차 뿌뿌뿌뿌빵 조그만 차 띠띠띠띠뽕 조심해요 비키세요 알리는 소리 뿌뿌띠띠빵 박은경 작사 작곡 뿌뿌띠띠빵 문희상 노래였습니다. 참 재밌었네요. 음악에도 뿌뿌 빵빵 이런 소리도 들어있고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곡은 2010년도 제1회 병아리 창작동요제에서 발표된 곡입니다. 너무 귀여운 노래였죠. 이 노래 부른 어린이도 이 미취학 어린이가 노래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참 잘 불렀습니다. 이 병아리 창작동요제는 올해로 제12회를 맞이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일한 미취학 어린이들을 위한 창작동요제입니다. 보통의 창작동요 대회들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병아리 창작동요제는 학교를 들어가기 전 미취학 어린이들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작곡은 어른들이 하지만 대회 이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는 어린이들은 미취학 어린이들입니다. 올해는 10월 10일 화요일 날 오후 1시 30분부터 이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가보시길 권합니다. 미취학 어린이라고 해서 정말 마냥 애기들이 아니거든요.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의젓한지요. 정말 너무 귀엽고 깜찍해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현장에서 가서 보면 정말로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동반세에서 이렇게 무엇을 타고 갈까라는 주제로 동요들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한 곡을 남겨두고 있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요. 벌써 10월로 접어들었고요. 올 10월이면 벌써 10월 지나면 11월, 11월 지나면 12월, 올해도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들, 올해 2023년의 시간들을 여러분들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해야지 그러다가 정말 평생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몸이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더 내가 많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여유를 찾을 수 있을 때, 뭐 여유라는 것은 제가 내면 되잖아요. 시간이라는 것도 제가 내면 됩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중에 좀 생활이 넉넉해지면, 나중에 뭐 여유로워지면 이거는 정말 장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 요즘은 비행기로 해외로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일본의 엔화가 많이 내려갔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계시고, 또 베트남 여행도 많이 하시는 것도 같더라고요. 이 동요에는 비행기 노래가 이 노래가 있죠.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윤석중 선생님이 작사를 하셨지만 외국 곡이에요. 비행기 노래가 우리나라에 동요 중에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시는 분들, 외국에서도 질서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서 나라 망신 시키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나가시면 우리나라가 그러지 않아도 K-팝으로 유명해졌고 BTS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우리나라 한국을 잘 알리는 정말 국위선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질서 잘 지키셔서요. 자, 오늘 동반세 마지막 곡으로는 기차와 관련된 동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날씨 좋은 가을철에 기차 여행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옥순 작곡, 김옥순 작사, 김태호 작곡, 박진영 노래로 기차를 타고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요로 만나는 세상, 프로듀서 천수민, 동요지기 조원경이었습니다. 동요로 또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동행!